보통 상반기에 보면 이제 일반 컨슈머 전자 그 행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CES나 아니면 뭐 MWC나 이런 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하는 행사들이 유명한 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그리고 구글의 구글 I/O, 그리고 애플의 WWD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회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 그 발표한 내용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사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재작년만 하더라도 뭐 모바일 OS 앱 이런 얘기들이 그나마 좀 남아 있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전부 다 AI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치 개발자들은 엄청난 기회와 더불어 엄청난 책임감도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마치 이건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멘트 같죠. 그렇죠?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힘이 생기고 막 자괴감이 들고 이러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IT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IT라는 용어도 아니었죠. 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프로그램 잘못 짜면 그냥 뒤통수 한 대 맞고 욕먹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사람이 죽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코딩을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죽죠. 그리고 최근에 군사용으로 들어간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오인 판단해서 사격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AI 얘기를 할 때 그 구텐베르크의 문자 그 활자 개발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가 1450년에 인쇄술이 발명됐잖아요. 그때 유럽 전체에 성경책이 약 3만 권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귀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성경책을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본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죠. 너 성경책 안 봤지? 그러니까 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나한테 돈 줘. 죄를 사해줄게.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성경책이 3만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유럽 전체 성경책이 120만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성경책을 보고 반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돈을 줘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고 하게 된 거예요. 웃기지 마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덕분에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구교, 신교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도 그만큼 임팩트가 큰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고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그 요즘에 어떤 개발자 컨퍼런스에 보면 책임, 그리고 철학,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게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요게 빌드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2주 전에 그 시애틀에서 있었던 행사고요. 약 3만 명 정도의 개발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인데 저기 입장료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곱하기 250 하면 그것도 꽤 큰 돈이죠. 근데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입장하려고 빨리 가서 제일 앞에서 보려고 6시 반에 갔거든요. 근데도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막 온통 옆에서 기술 얘기가 막 들리는데 영화 짧아서 끼어들지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티어 나누고 레이어 나누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이란 건 불과 한 3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윈도우즈 퍼스트, 마이크로소프트 퍼스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에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맥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개발 툴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오피스 제품이 이제는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엔드 클라우드에서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매달 5억 명의 새로운 윈도우 10 사용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1억 명의 새로운 오피스 365 상업적인 사용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모바일이라고 해서 윈도우 폰만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술셋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면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뭐 봇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보면 뭐 IoT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이번에 사티아 나딜라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큰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가상 컴퓨터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 웹서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인프라 위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트렌드는 이미 1세대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서비스 단위로 클라우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안에는 AI 기술도 함께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운데에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위주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 서비스 단위로 재편되고 있고 AI 기술이 녹아있는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인텔리전트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엣지 안에는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들, IoT 디바이스, 핸드폰, 그리고 사람까지도 인텔리전스 엣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멀티 디바이스, OS하고 들어오는 모든 거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멀티 디바이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웹서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하죠. 한 1000명 정도 들어올 거니까 서버 2대에다가 앞에다가 L4 스위치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웹서버라는 서비스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붙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클라우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사용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웹서버 블록 하나 만들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블록 하나 만들고, 필요하면 인공지능 블록 하나 붙이고 해서 이것들을 다 묶으면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고 같은 용도가 될 거예요. 레고 블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조립하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은 AI의 민주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AI 기술은 굉장히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누구라도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그 접근 방법으로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기술 자체가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봤을 때라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AI 기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픈 AI 협회 이런 데도 가입도 하고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AI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요건 그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뭐 people, 그다음에 activity,
그리고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죠. 뭐 메일 보내고 일정 잡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API 형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좀 더 나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여기 동영상이 있어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그 하만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에서 막 얘기를 하고 난 어디로 갈 거고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아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도 계속 서비스가 연결돼서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일반 스타트업들도 다 만들 수 있게끔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SDK도 다 열려 있고 서비스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걸 조합해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AI for Workplace Safety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AI 기능이에요. 보통 CCTV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감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기술은 AI라기보다는 영상 분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학습을 통해서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면 원래 이 드럼통이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액체가 흘러요. 그러면 이 CCTV를 AI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위험 물질이 누출되었다는 걸 감지하면 관리자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럼 관리자 핸드폰으로 보고 사진까지 뜨니까 그걸 보고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보고 있다가 처리가 되면 또 처리가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드럼통이 영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럼통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얼굴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장에 직원이 아닌 사람 명단을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줘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내려보내요. 특정 공구는 직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면 직원이 아는 사람이 특정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몇 번 구역에서 누가 뭘 하고 있다. 그럼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 환자가 특정 구역을 벗어나면 바로 알려주고 바로 가서 조치하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IBM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예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기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사람들 얼굴이 있죠. 그렇죠? 이 얼굴을 컴퓨터가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해서 이 사람이 밝게 웃고 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잡아서 스마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기술들은 뭐냐 하면 이 사진들을 미리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매는 가만히 있어요. 쏙 쏘죠. 그럼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서비스가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냥 안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감정 분석하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모션 서비스가 있는데 8가지 지표로 사람의 감정이 분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1층부터 9층까지 쫙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캡처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상한 대로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누추럴해져요.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면 새드니스가 막 잡혀요. 그렇죠? 그 엄청난 가격표에 일단 슬퍼지죠. 그러고 나서 9층 올라가면 갑자기 남자들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 가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밝아지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 홀로렌즈 아세요? 네, 이런 AR 고글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고객을 쳐다보면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러 오는가 안 오는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영역 자체가 보면 이렇게 많은 영역이 있어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변 사물을 인지하는 그 비전 컴퓨팅, 다음에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랭귀지나 스피치 에어리어도 있고요. 다음에 지식을 검색하는 영역도 있는데 저기 새로 나온 거 보면 비디오 인덱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비디오 영상을 통째로 업로드 시키면 자기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자막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클릭하면 이 사람이 전체 발표 시간 중에 여기 나왔어. 타임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한 20% 정도 떠들었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말한 내용을 전부 다 텍스트로 잡은 다음에 그걸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문맥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이 뭔가를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키워드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내용을 AI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체적인 문장에 보면 이 영상에서 네거티브한 발언이 몇 프로, 포지티브한 발언이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서 나와요. 보통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이런 거 잘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쓸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개발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 때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 분석이 돼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안에서 한국어를 뭐 사진 속에 한국어가 있으면 한국어를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특히 중요한 서비스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NLP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챗봇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연구하고 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로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챗봇 만들 때 맨날 ARS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세요. 어떤 음식을 원하십니까? 1번 짜장면, 2번 뭐뭐뭐, 3번 탕수육, 4번 란자반스, 1번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1번 보통, 2번 곱빼기 선택하고 나면 현장에서 드실 겁니까? 배달을 원하십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짜장면 한 그릇 빨리 배달해 줘 라고 하면 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이 문장은 주문을 의도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짜장면이고 수량은 한 그릇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한국어도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붙여서 챗봇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국내에서도 몇 군데 벌써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냥 그 사람이 뭐 몇 살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건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해보면 초창기에는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게 나왔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학습되어 있는 서비스가 서양인들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된 데이터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서비스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서비스들 밑에 커스텀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하고 서비스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내가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사진 100만 장을 집어넣어요. 그럼 한국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의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니파리 같은 걸 뭐 100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학습을 시키면 이건 한국에서 나오는 나무 니파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 생각도 있어요. 이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니파리랑 녹초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학습을 시키면 10만의 앱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 니파리를 사진 찍어서 딱 넣어주면 독초네 먹으면 죽어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뭇잎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학습하는 게 제일 처음에 보면 이미지 분류하거나 할 때 분꽃 가지고 많이 학계에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나뭇잎파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딱 집어넣어 보면 이게 몇 프로다 하는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IoT 분야도 이제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머신러닝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다 만들어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AI를 만들 수 있어. 내부에 충분히 인력도 있어. 라고 하면 뭐가 걸리냐면 인프라가 걸립니다. 제대로 뭔가 하나 학습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셋 다 딥러닝 쪽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인데 커그니티브 툴킷은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텐서플로우는 구글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거의 회사가 용산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알아보시고 오셨어요?로 반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이렇게 블록들을 조합만 하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그림이 되죠. 필요한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저장 공간, 이건 데이터베이스, 이건 검색 엔진, 그리고 이건 자연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루이스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이건 봇 프레임워크, 그리고 봇 앱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하면 바로 서비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그런 모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대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보면 거의 로마 후기 상태하고 비슷해요. 로마 후기가 되면 이민자들도 로마의 기술을 배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고 어떻게 보면 더더욱 무한 경쟁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다 동일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스티브 발머 회장이 오픈 소스는 암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사랑해요 오픈 소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전쟁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바로 리눅스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토어에서 우분투가 실행되고 수세 리눅스, 페도라 리눅스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윈도우 자체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오는 올 하반기에 나올 앱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 리믹스라고 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인공지능 앱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막 올리면 자기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 지점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영상 찍어 봐야 우리 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를 딱 선택하면 우리 애를 중심으로 영상이 다시 재편집됩니다. 그리고 이런 볼이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볼에다가 3D 불꽃샷, 불꽃슛 이런 걸 입혀놓으면 불꽃슛이 막 나가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I 컨셉 이런 거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윈도우즈의 인터페이스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이게 VR이든 AR이든 IoT 장비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UI 디자인으로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제품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봤던 물건이고요. 예, 보통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개발자 버전이 3,000불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5,000불을 줘야 돼요. 한 7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죠. 근데 이건 믿을 수 없는 가격 299불입니다. 예. 홈쇼핑 같네요. 네. 요거는 지금 주문하시면 8월 달에 받아볼 수 있는데 저거는 좋은 게 딱 쓰면 VR이기 때문에 여기 앞이 안 보이죠. 대신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가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앱이었는데 딱 서는 순간 미국의 시애틀 일부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캐나다도 보이고 둘러보면 지형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 바람이 부는 길이 이렇게 보여요. 화살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놔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놔서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고기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시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앱을 해봤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근데 VR 얘기를 하면 작년에 그렇게 떠들던 VR은 다 어디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VR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싼 가격. 그렇죠. 제품 가격이 한 180만 원에 PC가 한 150만 원 이렇게 투자해야 됐고, 두 번째로 컨텐츠가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적절치 못했고요. 개발 인력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99달러, 약 30만 원대에 나왔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윈도우 10에서 나오는 그 윈도우 스토어에서 바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게임 만들던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체험할 때 설명해 줬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재팬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VR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항공기 같은 거 교육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항공기 엔진을 띄워놓고 분해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AI는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AI 기술은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듯이 AI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서비스도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서 제공하는 거. 다음에 있는 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근데 그 모든 형태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진도가 빨라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처럼 그렇게 인프라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위주로 완전 재편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오픈소스 사용하는 인력들은 내부에 계속 필요하고요. 그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클라이언트 기술들도 역시 AI하고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현실 기술은 앞으로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